반갑습니다. 블루포인트 이용관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은 요즘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해보니까 실제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어려운 게 이노베이션이 어려운 게 아니고 오픈이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좀 어떻게 하면 이런 협업들을 좀 잘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혁신에서 항상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뒤를 다 결정한다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때는 나중에 이걸 아무리 좋게 바꾸려고 해도 구조적으로 한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든지 또는 뭐 성장의 한계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이제 좀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시작할 때 좀 많이 도와드리자 이런 철학으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투자한 것들은 뭐 굉장히 기술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뭐 AI 같은 분야도 있고 최근에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간단하게만 뭐 한두 개만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비든 로보틱스라는 회사는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굉장히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런 휴머노이드를 개발한 게 아니고 조선소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선소에 특화된 로봇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평지에서 작용할 수 있는 로봇 같은 경우는 거치식도 많고 하는데, 정말 난제들은 벽에서 벽을 용접한다든지 어떤 품질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데, 여기는 세계에서 최초로 철판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용접을 하고 이런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예요. 그래서 조선 3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뭐 인프코아 같은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메탄이나 이산화탄소를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항공유로 전환하는 이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로켓이라든지 뭐 이런 다크웹의 AI, 뭐 휴머노이드를 위한 그 응용한 어떤 조선소 용접 솔루션, 그 다음에 세포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부 구조를 정량화할 수 있는 이런 기술, 이거는 이제 바이오에서 임상을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이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우리의 미래의 어떤 아이템으로 같이 좀 협업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이제 좀 관심이 많고요. 이제 이런 전략적 협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이렇게 느끼며 오실 거예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회가 오기는 올 텐데 앞으로 다가오는 기회는 그 기회의 창이 굉장히 좁게 열리고 또 빨리 닫힌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타임 투 마켓에 대한 전략도 잘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잠깐 열렸다 닫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응도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타겟 시장이 있다고 했을 때 스스로 하는 거는 요즘에는 아무리 리소스가 좋은 큰 기업들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여기에 갈 수 있을까, 우리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돼 있고, 이론적으로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근에야 다양한 방식들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지만, 투자라는 틀에 봤을 때 이렇게 한 8가지 정도로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오픈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관여도에 따라서 그냥 제가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직원들한테 이런 기업가 정신이나 최근의 트렌드를 좀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투자자한테 출자를 해놓고 그들이 어떤 곳을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캐피탈 게인뿐만이 아니라
산업을 모니터링한 방법에도 쓰고요. 또 더 적극적으로 외부에 있는 스타트업을 우리의 어떤 뭐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뭐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또는 자체적으로 아예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이라고 회사 자체적으로 투자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내부에 사정 따라 다르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인원들 중에 신사업을 하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우리 산업에 대한 경험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내벤처의 형태로 만들어서 독립시킨다든지, 또는 이렇게 독립시킨 정도는 아니지만 내부에서 가상으로 독립된 법인, 이렇게 이제 컴퍼니라는 뜻인데, 그래서 회사 안에 다른 회사가 있는 식으로 뭐 별도 부서를 만든다든지 아예 인수한다든지 아예 자체적으로 우리가 직접 만든다든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다르게 매핑을 해보면, 우리가 전략적인 스트래티직 인베스터팅을 하는 거냐,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거냐, 또는 순수하게 자본의 이득만을 얻는 파이낸셜 인베스팅을 하느냐, 이 축으로 한번 분류할 수 있고, 또 X축, Y축은 우리가 하는 사업들을 스텝업, 그러니까 좀씩 비용을 절감하든지 효율을 하든지 이런 개선 아이템부터 아예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스펙트럼을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8개의 방법을 여기에 이제 매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위치는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뭐 우리 공정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이런 쪽에 해당이 되겠죠. 아니면은 우리는 지금 있는 사업은 산업 자체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아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겠다. 이런 쪽은 오히려 이쪽이나 이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자기한테 어떤 맞는 목적들을 가지고 이제 하면 좋은데, 실은 이 세그먼트별로 다 난이도도 다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이성도 되게 다릅니다. 그건 회사 사정 따라 되게 다른데, 전반적으로는 어디가 제일 그냥 저희 경험상 쉽냐면 이쪽이 의외로 쉽습니다. 제일 어려운 데가 이쪽이에요. 회사의 상황에 굉장히 맞춘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는 뭐 조금씩 설명드리면, 뭐 출자 너무 해보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출자는 이제 뭐 LP라고 부르죠. 벤처캐피탈 같은 데다가 어느 이제 자금을 주고 뭐 적게는 5년, 많게는 한 10년 정도 운영을 위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10년 뒤에 돌아오는 캐피탈 게인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전략적인 거는 이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우리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스타트업들이나 그런 또는 어떤 섹터 트렌드들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데들을 이 지역이든 아니면은 좀 더 넓게는 한국이든 뭐 글로벌이든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발굴해서 우리한테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얻는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좋고, 이 펀드에서 출자된 것 중에 괜찮은데 하면은 회사에서 직접 또 사이드로 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인수 논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좋은 운영자를 만나면 전략적인 이득을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다. 실은 이런 기획팀을 내부에 셋업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고, 좀 적극적으로는 CVC라고 직접 뭐 투자사를 만들 수도 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나중에 뭐 더 자세한 걸 여쭤보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CVC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CVC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모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부 스타트업을 이렇게 이제 모으는 방식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기획을 어떻게 하냐, 이 프로그램을 또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재밌는 회사들을 데려올 수 있어요. 보통은 이걸 왜 이제 투자사하고 보통은 같이 하는데, 회사 자체로서는 이 업계에서는 이름이 있을지 모르지만 스타트업들은 되게 생소하거든요.
뭐 우리가 이 바닥에서 넘버원일지 몰라도 근데 이제 스타트업들은 오히려 투자사를 훨씬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사가 그것들을 매칭해주는 어떤 허브 역할을 해서 좀 그런 데하고 콜라보를 많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사내벤처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이 사업은 너무 위험한데 위험이라는 게 여러 위험이 있죠. 돈을 까먹을 수도 있는 거 당연하고 또 우리 브랜드를 훼손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사업 아이템과 카니발리즘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아이템이긴 한데 분명히 시장에 기회가 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직접 회사에서 직접 사업부를 가지고 사업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지원자를 모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이 사업을 하게 하고 독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투자금도 외부에서 받게 하고 좋으면은 우리가 투자를 더 하면서 나중에 우리 회사도 스핀인을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전략들을 펼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조금 더 사례들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예 그냥 회사를 만드는 방식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회사를 만드는 방식은 한때 해외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엄청 유행했었어요. 이런 중견 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들도 예를 들면 스타벅스가 거기는 커피에 대한 유통이나 브랜드 회사인데 고객을 더 잘 관리하고 싶잖아요. 근데 관리하는 솔루션은 IT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스타벅스에는 그 전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BCG 컨설팅 그룹한테 자기네 회사 분석해달라. 이거 만들고 싶은데 그 다음에 분석이 끝나니까 이거 만들어달라 해서 BCG 디지털 벤처라는 BCG 산하에 있는 어떤 자회사인데 이 회사는 컴퍼니 빌딩만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어떻게 보면 어떤 모듈이 필요한데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을 때 직접 만드는 게 우리 회사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외부 전문가들한테 그런 기능을 하는 회사를 만들어달라고 하고 이제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개념인데 VCM이라고 이거는 뭐냐면 어떤 스타트업하고 뭘 하고 싶은데 좀 애매해요. 하는 방식이 제일 깔끔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스타트업의 테스트 제품을 사주는 겁니다. 사주고 그럼 그들한테 매출이 생기고 그들은 우리 걸 위해서 최적화하는 작업들을 우리 향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들도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시도하는 방법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 할 때 어떤 고민들을 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면 좋겠냐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를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회사의 혁신 역량을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스타트업과 우리 회사, 예를 들면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이쪽하고 스타트업하고의 좀 문화차가 있어요. 당연히 약간 전통적인 어떤 우리는 레거시 자산도 많이 있고 또 우리만의 어떤 문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생긴 스타트업들은 또 최근에 관련된 시장과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실은 많이 납니다. 또는 이걸 할 때 이해상충 문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해상충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이 사업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전에 팔고 있는 사업하고 충돌이 될 수도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게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 만들어 놓고 자기네 필름 사업부하고 컨플릭이 생기니까 접었잖아요. GM이 EV1이라고 세계 최초의 전기 자동차 만들어 놓고 그냥 접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걸 한다 해도 내부에서의 그런 것들하고 어떻게 할 거냐. 또 실제 자기 사업 부서의 담당자 같은 경우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우리 거 공정을 개선하는 어떤 아이템을 스타트업한테 도입하려고 했을 때 그 담당자는 좀 위기의식을 느껴요. 자기 자리에 대해. 왜냐하면 내가 3년 동안 이거 개선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는데 외부에서 잘한다. 그럼 되게 그걸 경쟁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런 상충 문제를 탑 매니지먼트에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냥
갖다 소개를 한다 해도 실질적인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스타트업이 우리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혁신 역량, 뭐 여러 가지 진단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0에서 1을 잘 만드냐, 그러니까 신사업을 딱 만들어서 어느 궤도까지 올리는 걸 잘하냐, 아니면 궤도에 올라와 있는 거를 계속 매출을 확대하는 걸 잘하냐. 1에서 100으로 만드는 걸 잘하는지 0에서 1을 만드는 걸 잘하는지. 대부분의 레가시 기업들은 이쪽이 약하고 이쪽이 강하죠. 그럼 콜라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 데려와야 돼요. 또는 그들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0에서 1은 실패 확률이 훨씬 높아요. 우리가 직접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부에서 10개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그 중에 2개, 3개 던지면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샷 원킬로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실은. 그 대신 2-3개가 잘했을 때 그 임팩트는 나머지 손실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아이템들로 골라서 해야 되겠죠. 문화의 차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의사결정 체계, 스타트업 같은 이런 중견 기업, 이런 것들 경직도의 차이가 있어요. 스타트업은 되게 빠르죠. 자유롭고 어떤 방향성이 맞으면 바로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이 있죠.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경영 방식 이런 것들도 중견기업이 볼 때는 야, 쟤네가 저런 운영 시스템으로 우리하고 뭐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저쪽에서는 야, 저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뭘 같이 할 수 있을까? 서로 그런 간극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코드를 좀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하시는 게 이노베이션에서는 이제 좀 도움이 될 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상충에서는 내 일자리 뺏는 거냐, 성장 동력이냐, 원샷 원킬로 할 거냐, 10개 중에 2-3개를 성공시키는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갈 거냐. 당연히 뭐 기존 기업은 빠른 성과 낼 거고, 여기는 아시겠지만 사업이 0에서 1을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성장의 속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재무 투자를 중점으로 둘 거냐, 전략 투자냐. 예를 들면 M&A 같은 거나 투자를 할 때도 비즈니스가 완성되어 있는 거를 사올 거냐, 아니면 미래의 가능성 있는 포텐셜을 사올 거냐. 이런 어떤 전략적인 우리가 스탠스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이제 전략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이 이런 기업들을 우리랑 뭐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거는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도 스타트업은 무서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 기술 가져가면 뺏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견기업하고 협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협력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성장해온 역사는 아니에요, 실은. 지금 이제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수요나 니즈는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 그 실행에 대한 사례가 굉장히 어떤 일반적인 어떤 표준으로 자리 잡히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공포감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한테 좋은 거 있으면은 저기 먼저 가봐야지, 이 분야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기랑 먼저 얘기해봐야지라는 어떤 좀 프렌들리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인바운드로 계속 이렇게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어떤 깔때기 같은 걸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형성하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이제 AI를 어떻게 적용하냐에 대한 걸 되게 관심이 많은 텐데, 이거는 대기업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용을 못하고 있다 해도 너무 이제 조급해 하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사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AI를 적용하는 방식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다 고민을 해요. 근데 그 포인트들은 다 달라요. 왜냐하면은 AI는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문제가 뭐냐면, 적용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철광석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 공정을 다 잡아서 이제까지 학습을 시켜가지고 딱 해놨어요. 근데 철광석이 아르헨티나가 아니고 브라질에서 원료가 수입이 돼요. 조성비가 다 바뀌잖아요. 데이터 시프트라고 하거든요. 데이터 시프트가 계속 생겨요. 이거를 어떻게 그 알고리즘, 우리가 이제까지 잘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을 어떻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그거를 계속 지금에 맞춰서 퍼포먼스가 유지되게 할 거냐,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은 도입해서 어떻게 써야 되지라는 것부터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리고 거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디지털에 프렌들리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 교육에 또 예를 들면 회사에서 지원할 예산도 넉넉지 않아요. 그럼 이거를 가성비 좋게 어느 부분부터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수상공인들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그 댓글을 어떻게 다느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댓글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누가 댓글 좀 대신 달아주면 좋겠다. 당연히 그런, 또는 이거 분석해서 어떤 고객에 타겟 마케팅하고 하나라도 문자도 관련 있는 사람한테 보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행인 거는 그 층위별로 섹터별로 다 요구는 다르지만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스타트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또 좀 이제 해봐야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사례를 가진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 자주 만나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임팩티브 AI,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인데 뭐 테크노메트릭스라든지 뭐 또 다른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도입을 할 때 좀 지금 너무 무서워만 하지 마시고 좀 이런 것들 많이 회사들 불러서 얘기도 들어보고 하시면서 우리한테 맞는 걸 좀 골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픈이노베이션을 하신다 했을 때 팀을 대부분 보면 내부 인원들 가지고 하세요. 저는 반반을 섞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웬만하면 밖에서 새로운 시각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이노베이션을 하는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부에서 계속 그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가지고 하는 한계가 있고 예산도 어느 정도 독립시켜주는 게 좋아요. 대부분 CFO가 관리를 하시거든요. 뭐 조금 하려고 하면 CFO가 계속 이 제어를 해요. 그러면은 좀 새로운 시도하기 어렵다. 그리고 탑 매니지먼트가 되게 힘을 실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요 아까 맵에서 요 신사업이나 재무적인 어떤 투자, 전략적인 투자, 개선, 여기에서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갈 건가 라는 거는 회사 상황에 대해서 좀 요 맵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시면 조금 더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1 레이서인데요. 우리가 F1 지금 차로 경주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게 내 통제하에 있다. 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당신은 너무 느리게 가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혁신에 대한 수행은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역차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막 뭐 이상한 데로 가서 덜거덕 거릴 수도 있어요. 그거를 어느 정도 적어도 그 부서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는 용인을 해야 된다. 이게 너무 컨트롤 잘하면서 가려고 하면 컨트롤은 잘 될 수 있지만 너무 뒤처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질의응답은 자유토론 시간 때 별도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카이스트 K스쿨의 초빙 교수로 재직 중인 형용준 교수님께서 신산업단지 혁신 아이디어 기반 가상제조 네트워크와 제안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만년 창업만 줄곧 해오다가요.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면, 일단 이렇게 저를 지금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한창 창업을 하던 30대, 40대 때 나이트클럽이랑 이제 여자들과 너무 놀을 하고 이제 제대로 일을 못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좀 제정신 차리고 돌아온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밝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첫 번째 창업한 건 싸이월드였고, 이제 그 다음에는 넷마블, 네이버 등 4대 폴타리 인수를 하려고 했던 쿠쿠박스 창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나라 최초로 미국에서 유튜브 구글에서 인수제의가 들어왔고, 이런 회사들도 미국 가서 창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랑 온라인 커뮤니티 이쪽으로는 가장 많이 경험을 해본 사람 같습니다. 제가 이제 카이스트 박사과정 시절에 싸이월드를 창업하기 직전에 이제 MIT 토마스 말론 이제 산업계랑 일을 많이 하던 컨설팅 겸 교수였는데, 이제 그분이 제시했던 이론인데요. 이제 헐리우드이 강한 이유, 이태리 직물단지가 강한 이유, 그 다음에 심천, 그땐 심천이 없었지만, 별로 얘기 없었지만, 현재 보면 심천 제조단지 이런 데를 보면 공통점이 네트워크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안에서 정보가 핑퐁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때는 노드와 노드 사이에 트러스트, 그러니까 신뢰가 없으면 돌아다닐 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들이 숨겨져 있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트러스트가 없으면. 그래서 트러스트가 엄청난 이니시에이터가 된다는 겁니다. 귀중한 정보에. 그리고 페이팔 마피아라든지 실리콘밸리의 태동 역사를 봐도 이 트러스트가 전제되지 않고는 인포메이션이라는 에이톰이 돌아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뉴럴이라든지 세포 조직도 똑같은 원리하에 움직이고 있고, 현재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창고를 했던 페덱스, 델컴퓨터, 나이키 이 모든 기업들이 이 원리를 잘 원용을 해서 이제 자기네가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사실은 Trust Based Information Sharing이라는 네트워크를 활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간과하면은 이제 진정한 어떤 이노베이션을 못 간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소셜 네트워크나 트러스트가 또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제 암묵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패시티라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미국의 최고의 그 전투기 중에 하나인데, 얘네가 혁신을 일으키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소재, 베릴륨이라는 신소재나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웰딩, 용접을 해서 했더니 이제 예상치 못하게 너무 녹아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릴륨이라는 소재는 레이더에도 안 걸리고 훨씬 가볍고 이런 식인데요. 근데 이거를 3천억짜리 프로젝트였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웰딩을 하면 베릴륨이 즉각 녹아내렸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목표였는데, 그 당시에 어떤 스타트업이 패시닷컴이라는 소프트웨어를 10억짜리를 팔고 있었는데, 이 미국 전투기 제조사가 전 세계 1000개사의 제휴 네트워크 안에 있었는데요. 이제 메일 서버 안에 그걸 심은 거예요. 그 스타트업의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는 뭐를 하냐면은 이메일 익스체인지 서버에 있는 전 세계에서 오가고 있는 수많은 정보, 극비 정보들이죠. 전투기 제조사니까요. 이제 거기 있는 정보를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보냈고 누가 누구랑 친하고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극비리의 특정 부서만 공유하고 있던 그런 기술을 이 에이전트가 접근을 해서 이제 베릴륨이랑 웰딩이라는 인덱스가 가장 많은 파일을 그 컨텐츠 오너한테 먼저 와서 허락을 얻습니다. 왜?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그래서 어떤 부서에 어떤 취지로 이렇게 검색이 들어왔는데 당신은 당신의 파일을 오픈하겠냐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컨텐츠 오너한테. 그래서 그 컨텐츠 오너는 말씀일 때 3년 전에 묵혀뒀던 지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지같이.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나 이제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기회고, 또 이제 중간에 낀 소셜 네트워크 2촌, 3촌한테 페러티 체크, 그러니까 레퍼런스 체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급격히 해결이 됐고 드디어 이런 전투기가 지금은 미국을 덮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노베이션의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돌연변이처럼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돌연변이를 가속화하고 찾아내는 데는 이 트러스트랑 네트워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과학자가 이 사람 영상만 분석해서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는가. 결국 이제 타이밍과 각도, 시야 판단력, 몸의 반응. 결국 이것도 Trust-Based Information Sharing이 어떤 축구 선수보다 이 사람은 강하게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선형적 움직임을 표현도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요거는 요즘 옴니버스 엔비디아 때문에 많이 뜨고 있지만 메타버스. 근데 사실은 1999년도에 버추얼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유명 교수들이 이미 다 예견했고 얘기해왔던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구현이 가능해지고 저렴해지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은 BMW 사례지만 이제 수많은 제조 네트워크, 예를 들어 신천이 됐던 시흥이 됐던 이런 제조 네트워크까지도 이렇게 버추얼 완 패키지로 할 수 있다면 많은 걸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 안에는 항상 프로세스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창업을 일으킬 때 저희 수업 시간에 이제 카이스트 학생들 갖고 이제 매학기 하고 있는데요. 이제 디자인 싱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스탠포드 디스플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그 원리를 응용한 기법인데요. 그 다음에 디자인 싱킹 속에서 최저가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메이커 무브먼트 원리를 응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 요즘 스마트 글래스 이런 것도 사실은 메이커들이나 어떤 디자인 스킨 프로세스로 다 나왔던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로 찍어낸 이제 사막에서 제일 빨리 가는 자동차라든지, 지금은 일상화된 드론도 사실은 처음에는 정확하게 디자인 스킨과 메이커 무브먼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디자인 스킨 기반의 메이커 운동으로 탄생한 수많은 혁신 제품이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죠. 왼쪽에 거는 GE의 수백 명의 박사들이 했어도 실패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신생아들 저체온증 해결하는 솔루션. 근데 디자인 스킨 수업 시간에 학생 3명이서 디자인 스킨을 하면서 이제 해결을 해낸 거죠. 단돈 20불짜리 제품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 박사들이 만든 건 2천만 원이 넘었던 저런 복잡한 기구였고, 그 다음에 자기 맹인 할머니를 위해서 인도의 소년이 갖고 놀던 레고 블록과 슈퍼마켓의 영수증을 이용해서 또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맹인용 점자 프린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떤 미국의 대기업 임원이 우연히 보면서 여기 이제 투자를 하고 아주 저렴하게 상용화된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도 단 2명의 메이커들이 비전공자, 공대생도 아닌 사람과 공대생 1명, 둘이서 이제 시작해서 성공을 했었고, 뉴질랜드 항공사에서 이렇게 이코노미 클래스지만 편하게 누워서 갈 수 있는 패키지를 구조화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함부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토타입, 메이커 운동이나 디자인 스킬 원리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시제품을 해보고 자신감을 확보하고 이제 대량 생산을 해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의선 부회장도 못 믿겠다면서 직접 가서 타봤던 미국 사막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3D 프린터로 찍어낸 그 스포츠카인데요. 이것도 이제 2년 만에 10억 내외의 돈으로 성공을 해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선 부회장도 그때 얘기했던 게 자기네는 신차를 개발하려면 3천억에서 6천억이 들고 6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데 얘네는 4명의 메이커들이 이런 창고 안에서 2년 만에 해냈다. 근데 비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단 구성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3DR이라는 드론도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GE의 임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구경을 온 겁니다. 조그만 창고 공장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메이커들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수준인데요. 이제 저기 왼쪽에 번호판을 적어놨지만, 이제 저분들 경희대 서양학과를 나온 분이 2년 만에 독학을 해서
이제 엔진, 중고 엔진 100만 원짜리 벤츠 엔진 빼고는 모든 내부의 그 밸브 하나하나까지 직접 다 제작을 해서 3D 모델링하고 이제 우리나라 CNC 밀링 머신의 고수 찾아다니면서 독학을 해서 진짜로 만들어낸 차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이제 몰래 몰고 다니고 실험하시고 있는데 이제 현대자동차가 협조를 해줬죠. 나중에 워낙 놀래가지고 임시번호판도 다 나중에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삼성교통박물관에 저것도 내부 기구까지 100% 복원을 해낸 건데 이것도 혼자서 해내신 겁니다. 비정품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 성능, 그러니까 비용 대비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 내부에 물결치는 각인 이렇게 해낸 거 있죠. CNC로. 근데 이것도 짜장면 배달하시던 철가방이시라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워낙 그 열망이 컸기 때문에 독학을 해서 그걸 해냈고 시장을 이제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저 왼쪽에 종이 비행기, 모터 달린 종이 비행기를 제가 이만한 건데요. 저거를 만드신 분들은 홍대 미대 나오신 분이고, 메이커 운동 2016년에 심천에서 도친 듯이 날개 돋친 듯이 많이 팔리던 제품인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저게 훨씬 그 이전에 이제 그 한 명의 메이커에서 탄생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RC 비행기 동호회에서도 이제 되게 유명했던 분인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분이 세계 최초로 그 육각 프레임 구조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제일 큰 하비킹닷컴에 2만 개를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납품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메이커 하나하나 분들이 이제 패브리케이터라고도 불리는데 이제 박사들, 엔지니어들과 이런 몇몇의 패브리케이터,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이제 비전을 가진 집단지성의 로망, 이 세 개가 뭉쳤을 때 세계적인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D 로보틱스 온라인에서 게시판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이 시작을 했고, 그래서 뭐 도면, 3D 도면,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다 게시판에 뭐 멕시코의 고등학생이 올리고, 뭐 삼성의 어떤 무선사업부 직원이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화되고 복합화되면서 귀결된 산물이고요. 그리고 저기 옆에 3D 프린터를 찍은 자동차나 뭐 사막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자동차, 그리고 저거 디자인도 저 두 번째 차 디자인은 한국의 그 자동차 디자인학과 학생이 기여를 해서 이름도 찍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회사에서 이제 세계 최초로 무인 전기버스를 상용화를 했었고요. 이제 워싱턴시에서 수십 대가 돌아다닌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번 이렇게 시와 제조 네트워크이시기 때문에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걸 가져왔는데요. 이제 저희가 속한 카이스트, 그 다음에 울산과기대, 뭐 대구과기대, 경주과기대, 그 다음에 포항공대, 뭐 서울공대, 이렇게 온라인 집단지성을 통해서 학생들과 교수들의 사이드 프로젝트화를 해서 이제 이노버티브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기반으로 이제 시흥산업진흥원의 제조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사실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으로 여기에 도전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현재 조사된 바로는 가장 상용화된 사람이 타는 드론 중에 가장 가볍고 가장 저렴하고 이제 지금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전히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상당합니다. 무게는 뭐 제가 혼자 끌고 다닐 수 정도로 가볍고, 근데 이제 보통 메이커 운동의 성공 사례를 쭉 조사해보면 나오지만 가장 혁신적인 제품들은 10분의 1을 보통 가격을 내세우고요. 평균 3분의 1까지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1억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에 이걸 만들어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싱어망에서 동영상을 못 보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뭐 RC 동호회도 아시겠지만 매년 대회를 하잖아요. 수많은 해커들이 달려들어서 뭐 하나전기, 뭐 삼성전자, 뭐 수많은 그 박사급 인력들이 다 그 RC 동호회, 드론 동호회에서
이렇게 해킹들 하면서 즐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이제 활용하면 이제 엄청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간단히 좀 프로세스 적어봤는데요. 그래서 수평 수직 모듈별 팀 구성을 가능하다 보고요. 그래서 온라인 아이디어 톤으로 출발해서 이제 시흥 캠프 2박 3일로 오프라인 캠프를 할 수 있다 보고, 이제 멘토다, 뭐 할스테드 드론 쪽으로 유명하신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적당한 상금과 보상 구조를 하면은 진행이 다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좀 시간 관계상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정도 대략 잡아봤고요. 그래서 비용 부담 주체도 잡아봤습니다. 학생들의 해커톤이나 이런 관리는 이제 저희들이 하고, 프로토타입 비용, 재료비, 장비 사용 제공해 주시고 이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요. 이거는 좀 구체적인 프로토타입 비용을 뽑아보는 거고요. 그래서 한 1,600만 원 정도 재료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또 지금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로 선정됐다 들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메이커 운동을 이제 2015년부터 18년 사이에 이제 다각적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뭐 산자부 장관 쪽에도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고, 또 현대자동차 성수 메이커스페이스 설계도 저희가 해준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 나라에 이런 데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론을 창고 안에서 실험을 해보고 안전하게 줄이 매달려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메이커스페이스도 박근혜 정권 때 전국에 뭐 수백 개를 졌지만 다 망했죠. 팔이 날리고. 근데 그게 이제 온라인 집단 지성이라든지 어떤 지식 공유 플랫폼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다시 해동을 해야 된다 보고, 뭐 스탠퍼드 기계공학동을 가도 이런 거랑 흡사한 더 넓은 곳이 팽팽히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카이스트만 해도 되게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창업 빌리지 같은 데서 좀 주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안드려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때 현대자동차 성수 메이커스페이스에 들어갈 뻔했던 어떤 자료인데,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 메이커들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사실 이런 분들이 다 각 분야의 어마어마한 전문가들이신데, 이제 꿈과 로망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되게 아쉬운 게 일본, 영국, 독일 막 이런 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2,500만 원짜리 이 경종자동차 키트를 사가지고 50만 원짜리 공구 세트 사가지고 직접 조립하고 해킹도 하고 경주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가 수백만 명이거든요, 전 세계에. 근데 저희 나라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예요. 머플러가 옆에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영국은 젊은이들이 이거를 구조를 해부하면서 배우고 해킹도 하고 이 한계 안에서 얼마나 더 빨리 달릴 수 있나, 이런 거를 로망 하나 가지고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는 새로운 정부도 들어섰으니까 기대를 하지만, 이런 법들이 좀 해소되고 되면은 뭐 드론도 포함해서 이런 자동차를 놓고, 뭐 예를 들어 RC카 동호회가 이제 전기차 베이스만 주어지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의 반다이에서도 요 2명의 메이커들 때문에 로얄티 의뢰가 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건담 공각기동대 영화 보시면 어마어마한 그 전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100% 이 두 분이 재현을 했어요. 그냥 폼보드만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1mm 단위의 미세 구조까지 다 해내가지고 그 로얄티까지 의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나라 뭐 추국이라든지 한글 커피믹스 뭐 세계적인 발명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자원을 저희 나라가 공대생이나 이런 패브리케이터에 대한 배우가 일본, 중국, 미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의 로망과 네트워크를 좀만 자극해주면 얼마든지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용 가능성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법적 제약도 많이 풀어야 되고, 여기도 이런 높이의 창고를 좀 많이 만들면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이렇게 대회가 여러 나라에서 매년 열리고 있고요. 디자인 하나하나가 다 유저들이 한 겁니다. 자기가 직접 도색하고 다양한 해킹을 통해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들어 본 건데요. 이게 동영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구조화했습니다. 그래서 음성 명령을 내리면 얘가 이게 자동으로 알리면서 고춧가루 대신 방향제를 분사하고요. 목소리도 똑같이 저장을 해서 했고,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음성 명령 기반의 그 날씨 예보, 지인들의 생일 축하, 이런 거를 장착한 벌써 10년 가까이 됐죠. 그래서 근데 그때 사드 사태로 인해서 대량 계약을, 그러니까 대량 제조를 못했습니다. 롯데일통까지 계약을 했었는데, 그래서 정영진 부회장한테 그 사람들 선물한다고 했는데 딱 20만 원에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앉아계신 것처럼 여기에 여자들, 여기 남자들 있으면 유태인들이 월가에서 한때 유행했던 스피드 데이팅이라고 있습니다. 1인당 1,000만 원 내시면 여자 20명을 5분마다 로테이션으로 만나는 데이팅 서비스인데, 남자들이 일어나서 옆 테이블로 가셔야 됩니다. 5분마다 종을 치면. 근데 저희 나라 사람들은 식사 중에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면 욕 먹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원판 모터를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파트너가 체인지 되도록 원형으로 해서 그런 것도 보완을 해서 실제로 저희 압구정동 클럽에서 운영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야토가 연예인들도 와서 놀고 많이 그랬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제조들도 이제 키스트 연구원 한두 명,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나리 모델러 건담동호회 한 명, 이렇게 버추얼하게 협업해서 해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동기부여 같습니다. 로망, 그러니까 비전과 로망, 동기부여 이런 게 먼저 선두에 꽂히면 그 다음에 필요한 패브리케이터나 엔지니어들은 다 붙기 마련이라고요. 그리고 일단 인건비가 거진 안 됩니다. 다 로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후보상으로 해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건 재료비와 장비, 이런 실험 공간인데요.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해 주시면 시리즈로 한두 가지 제품이 아니라 기상천외한 제품들, 아니면 미국이 먼저 선방했던 거를 3분의 1 가격으로 만드는 일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다 3D 프린터로 만들어낸 차들인데 지금은 되게 진부하니까, 그리고 시흥 여기에 이 정도 규모를 찍어낼 수 있는 대형 3D 프린터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쓰고 싶고요. 그때는 저희가 그런 걸 못 찾아서 많이 못했고, 조그맣게 출력해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너무 또 비쌌고요. 그리고 이런 장난감도 실제로 우리가 해볼 수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는 수준으로 수령양용이 되고 길에서 달리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로 관광용으로 개발된 수중 잠수정이고, 태양광으로 무한동력으로 가는 배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10년 전에 이미 대학생들이 동아리에서 요 똑같은 원리로 자동차를 시운전을 해본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는 이제 벌써 10몇 년 됐지만, 저기가 지금도 굉장히 성행을 하는데요. 문화와 기술이 융복합된 엄청난 축제입니다. 그래서 트위터도 저기서 탄생을 했고, 연예인들이 헐리우드의 배우, 엔젤 투자자, 구글 창업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융복합의 용광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흥에서 어떤 독일에 뭘 벤치마킹 하신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를 한국 지점을 내실 수도 있고요. 여러 나라에 이걸 지점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과 문화 융복합이 가능한 거라서 이렇게 실험적으로 만든 것들을 여기서 선보일 수도 있고,
마케팅도 할 수 있고 이제 좋은 모델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제 제조 네트워크가 국내 최고고 이제 세계적인 제조 네트워크가 여기 돼 있으신데 이거를 아깝게 디그레이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버추얼화를 더 잘하고 특히 앞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로망과 비전을 완동해서 가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작은 것부터라도 한번 실험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